월요일 킹스맨 시간입니다. 주요 이슈의 법적 쟁점 따져보고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 이 얘기인데요. 자, 법적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현역 의원하고 지역 대의원한테 한 9,400만 원 정도의 돈 봉투가 전달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9,000원 뭉탱이가 아니고 적게는 50, 많게는 300, 이 90개 정도가 전달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장에 그런 식으로 기재가 네.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주축이 됐던 건 윤관숙 의원하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같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이정근 지금 이제 재판 1심 선고까지 나왔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어떤 역할을 중재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취지는 그래요. 이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의원들에게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관숙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래구 지금 감사협회장이 돈을 마련을 해서 네. 그 돈을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300. 뭐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쪼개서 봉투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사실 이제 뭐 지지용인지 아니면 각 그 지역에서 어떤 뭐 흔히 하는 뭐 활동비로 쓰였는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전체 총액이 9,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돈 봉투 문제 결국은 이정근 전 부총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확보된 이 통화 내용이 지금 분석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1심 판단은 받았잖아요. 지금 4년 6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사실은 지금 시점에 이게 네. 터트린 거에 대해서 뭐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뭐 그 시점을 가지고서 다 이렇게 논하기 시작하면은 뭐 수사나 그런 뭐 선고나 적합한 날짜를 고르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그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이런 좀 돈봉투 살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좀 깨끗해진 편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이런 경선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좀 돈봉투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좀 상당히 국민들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정당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기도 하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상 굉장히 좀 중한 범죄 혐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의 경선을 좀 투명화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번 차제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정한 수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정근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구형보다 많은 4년 6개월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결국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가장 관건은 그 3만 개 이상의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단 이정근 전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건 이정근 전 부총장이 받은 부분은 좀 전형적으로 흔히 말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네. 그런 경우에, 아직은 물론 1심이지만 네. 1심 판결에 따르면 좋지 않은 경우가 되죠. 개인적으로 사업가로부터 인허가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해줄 것처럼 해서 돈도 한 10억 원 가량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내부의 거는 이정근 부총장이 이 처벌,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받은 것과는 좀 별개 내용인데, 네, 다른 거죠. 예. 이 스스로가 뭐 그 판결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뭐 본인이 로비스트 기질이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민주당 내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발이 넓은 스타일 그런 네. 표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전화에 이게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걸 아마도 3만 개면 자동 몰랐던 녹음이겠죠. 모양이에요. 예. 그게 이제 몇 년치가 3만 개가 나온 거고, 아하. 뭐 시점을 의심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물어보신 게 또 어디까지 확대될까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이게 여름에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이미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아하. 뭐 여기서 이제 막 찾아서 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시점 같지는 않고요. 뭐 크게 나올 만한 것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또 어떤 걸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내용 중에는 뭐 직접 돈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사안을 보면 그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뭐 이성만 의원하고 그 이정근 부총장하고 대화 내용 굉장히 좀 깔끔하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뭐 조작이나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다 볼 수 있는데, 네. 거의 뭐 송도 알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어디까지 이게 좀 관여가 돼 있는지도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송영길 대표가 과거 이제 인천을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분이시고, 지금 관련된 윤관석 총장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인천에 기반을 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이것이 좀 돈 살포가 이루어졌고 또 당시 이제 경선의 결과도 상당히 좀 근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당 선거에서 돈이 오갔다. 아마 그게 정당법 위반이 될 것 같고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이 정치자금법상에 500만 원 이하 후원금일 경우에도 이게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 통상적으로 말하는 후원금 형태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들어온 건 사실 사실 제3자가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출마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했다 후원을 했다 그게 500만 원 이하다 이거는 공개 안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뭐 조직 내에서 얘기를 하자면 조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라서 네. 뭐 후원금으로 이거를 여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돈을 만들고 전달했다고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간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녹취록도 내용도 있고 또 자금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큰 액수니까. 근데 이거를 받은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게 50만 원 많아야 국회의원은 300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본인들이 돈 봉투로 갔다면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가 이제 좀 적을 수도 있겠네요. 받은 쪽에서 정황적으로 언제 받아서 그게 뭐 어떤 돈을 쓰임새가 있어 썼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뇌물이나 네. 정치자금 수수인데 50만 원 받은 거를 이게 정황적으로 찾아내기가 아하. 하나하나 특정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까. 줬다고 지시하고 권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밥값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밥값이나 경비 같은 건데 경선 캠프에서 이게 막 돈 없으니까 돈 좀 달라, 밥값 달라 이런 얘기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신규 변호사님 불법은 어디까지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투명하게 정치행위에 써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인데 이게 뭐 그렇죠. 후원과 보고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고가 됐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성적으로 돈이 안 돌아다니다 됐겠죠. 보니까 예. 이제 문제인 것이고 사실 저는 좀 의아한 것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할 때 이제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조직 선거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버스 동원하고 뭐 돈 살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차 코로나 과정에서 이게 돈이 살포됐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사실 저는 이게 액수는 적지만은 저는 문제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 뭐 당원들한테 돈 뿌리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은 이거는 좀 고위 지도급들에게 좀 돈이 적은 액수지만 돌아간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경선에 미쳤던 영향은 아무래도 그분들의 지위나 직책에 따랐을 때는 액수는 적더라도 좀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당내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일단 의아하긴 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다 액수 특정해서 국가에서 지원금 받은 것도 있고 당에서 쓰는 비용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당내 경선에는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액수 전체가 그렇게 또 큰 돈은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돌리면 될 건데 왜 그러니까 하냐 이 그런 말이죠. 예, 그런 게 없었던가? 그러니까 아. 보면 이게 밥 먹을 뭐 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녹취록에 나와 있거든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치러지는 행사에는 당에서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건가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아까 보통 밥은 이제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우리 활동을 신인규 하죠. 변호사님도 출마 경선까지 해보셨으니까 네. 그건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문제가 사후적으로 발각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거나 그렇죠. 다른 법적 그렇죠. 문제가 따라오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항상 캠프에서도 엄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번에 워낙 또 이 경선 당시에 좀 치열해서 그랬는지 근데 뭐 밥값도 없었다 이러니까 좀 의아한 부분은 있어요. 경선 때도 당에서 지원금 나와요? 그러면 아니 이제 후원을 받죠. 이제 그때도 정당 외부에서? 후보자들이 아, 이제 각각의 후원을 후보자들이? 받습니다. 예. 후원 받고 그 후원금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선거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데 뭐 현금 봉투라면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적 일탈일까요? 아니면 뭔가 지금 게이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정근 돈 봉투 게이트까지 갈까요?
저는 이거 일단 처음에 지금 강대구 감사협회장이 이걸 네. 어떻게 마련했는지부터도 좀 그게 더 알아봐야 될 것 중요하겠네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뭐 당 내부에서 도는 돈이었다라는 것과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사업가에게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만든 것과 이건 또 질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달라지기 나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 내용도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이 됐는데요. 이게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또 이제 대장동하고 좀 다른 사건인데요. 네. 그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 지으면서 뭐 종상향도 갑자기 4단계나 해주면서 상당히 좀 위법하거나 좀 비리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인데 이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 선거대책 본부장 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관여가 돼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 속도가 좀 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본인은 2011년 그때 선거 캠프를 도와준 이후로는 또 인연이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것부터가 좀 뭐 검찰하고 시각이 달라서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죠. 이거 이제 시작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른바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받아온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이게 처음 공개될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가 특활비 정보 공개해달라라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뭐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때 특활비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일부 이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사실 그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그 수사 업무나 이런 기밀 업무 취급할 때 이제 제한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도 하거니와 네. 이것을 과연 특활비라는 그 명목과 그 용도대로 썼느냐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뭐 다른 용도로도 썼느냐 이게 왜냐하면 영수증 같은 거 증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방안으로도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좀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개를 통해서 또 어느 명목으로 썼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수사 기밀이라는 게 사실 어떤 게 수사 기밀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밥 먹는 식당 이런 것도 공개될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검찰이 밥 먹는 것도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뭐 밥을 먹은 식당 이름도 수사 기밀이고 이게 또 알려지면 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네. 식의 취지도 있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좀 오히려 좀 검찰의 주장이 좀 창피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1심에서는 아예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자료가 2심에서는 없을 수가 그렇게 있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법원의 일부를 비공개로 내면서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는 공개를 해도 좋지만 어떤 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2심 법원에서도 받은 사람 이름 그다음에 이제 집행 명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빼야 되지만 실제 나중에 수사 집행 일자 내부 결제서류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돈 봉투. 봉투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려줬고 본인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7억을. 그게 이제 차이라면 이제 나라 돈이라는 건데 또 이것도 이제 상당 부분이 여기서 많이 쓰인 게 밥값 이런 게 또 많이 쓰이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내용상.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전에 이제 보면 우리 검사님들도 막 수사하다가 수사비 없어서 사비 털어가면서 수사했다 이런 얘기들 이제 자랑처럼 또 말씀 네. 많이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시대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 기업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다 영수증 처리하고 뭐 밤샘 예를 들어서 밤샘 근무를 한다 그러면 야간수당 다 청구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틀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왜 이쪽 분야는 오히려 정부가 됐든 정치 쪽이 됐든 왜 여기서는 아직도 우리 정보 못 내놓는다 아직도 뭐 현금 봉투를 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어지니까 안 맞잖아요. 사실 또 네. 오히려 더 깨끔해야 될 나라 돈이면. 자, 공개 범위 자체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5월부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냈기 때문에 대부분 겹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당시 검찰총장 할 때 147억 원 썼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내용들도 다 나오겠네요. 어디서 밥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봉투 어떻게 내려갔고? 그렇죠. 이 특활비라는 것이 상급 기관에서 이제 하급 기관으로 네. 뿌려지면서 쓰는 것인데 저도 뭐 양 변호사랑 비슷한 생각인 게 이게 막 아하. 기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과거부터 굉장히 불투명하게 쓰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감시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탈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뭐 윤석열, 이영렬, 배성범 전 지검장 네. 시절에 내역을 이제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전 차제에 좀 공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할 필요 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좀 그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현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을 끊어주고 했기보다는. 그렇다면 지금 2017년 지금 말했던 4월 달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 이거 돈봉투네 이것도. 돈봉투 만찬 사건. 그러니까요. 이거 이용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이 수사하던 최순실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한테 돈 몇백만 원 줬던 거, 이 현금으로 줬던 거, 요것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정당한 수사 활동이고 정당하게 필요해서 쓴 돈이면 그러니까 사회 어느 기업이든 지금 영수증 처리가 정말 그냥 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하다못해 법률사무소 운영할 때도 다 경비 처리하려면 네. 회계사무소에서 이 돈은 왜 나갔냐고 전화하고 아니면 카드 쓰든지 해야 카드를 되잖아요. 쓰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줘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서 썼는지 알 수가 없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가 없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이제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특별하게 자기가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하는 보는 부서에 이런 지원금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뭘까 이게 불공정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막자라는 거죠 이제. 자, 이 막대한 예산이 사실 들어갑니다.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147억, 150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인데 그게 지금 이 특활비로 지금 사용이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껏은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면 이 대법원 판결 이 기점으로 결국은 앞으로는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돈인데 네. 그냥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 나라 아니겠습니까? 돈입니다. 네. 그리고 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나 이런 것들이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일부 정보 제한에 대해서 공개가 좀 제한될 필요는 있다라는 걸 인정은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깜깜이로 통으로 내려가서 그냥 통으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밀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면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앞으로는 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따라서 좀 더 투명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관련된 변상금 얘기인데요. 서울시가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변상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광장에 지금 분향소를 설치해두고 있는데 그게 서울광장이 공유재산,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다 같이 쓰는 재산인데 일정 부분 이 유가족분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허가 없이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상금이 붙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 이게 공적으로 쓰인다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관혼상제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분향소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공적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냐. 네.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 거기에 노점상 이건 제 비유입니다. 그냥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인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분향소를 무단 점유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린 거겠죠. 그래서 이 서울시 대변인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는 서울 광장을 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릴 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에 따라 가지고 사용 기간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20%의 가상금을 붓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압류까지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압류까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네. 법적인 이제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전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실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서울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참사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족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고인들을 추모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항의적인 모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인데 잘못을 한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따뜻함이 배제된 아하. 이런 법 집행 너무나 좀 냉혹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때랑 비교가 됩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9주기였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 한참 동안 사용했잖아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어떤 차이가 서울시장 있을까요? 차이인가요? 서울시장은 달라져 네.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지자체는 이거는 이제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반드시 해야 한다. 면적당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서울시 쪽에서는 이게 그럼 공유재산이면 우리 서울 시민들이 다 그럼 뭐 공유재산이라서 다 우리 1,200만 시민들이 다 무조건 그 재산을 한 번씩 밟고 지나가야지 공유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공공성이 있다라고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변상금 부과 처분 혹시 유족들이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이나? 근데 이제 다툼이 이제 법원에서는 또 법의 적용이나 해석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뭐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결국 참사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준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류까지 나아가는 건 좀 과도하다. 것이다. 전 그렇게 과한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전혀 관계없는 세월호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압류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지열, 신은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